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자이고요. 노총각입니다. 제 위로는 형 한 분 계시고요. 나이는 저보다 7살 많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 열심히 농사를 지으셔서 저희 두 형제를 먹여 키우셨는데 아버지는 5년 전에 그리고 어머니는 올해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연세에 비해서 다소 일찍 돌아가셔서 아쉬움과 그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특히나 오래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을 때 더욱 공허했던 것 같아요. 상을 치르고 난 후 그렇게 며칠을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멍하니 지내기만 했네요. 유품을 정리하고 사진도 예쁘게 정리해놓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부모님의 재산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 대충 짐작은 했었는데 땅을 가지고 계시단 건 알았는데 생각 이상으로 재산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땅도 금액이 올랐고 통장에 현금도 두둑히 모아두셨더라고요. 당연히 자식은 저와 형 두 명이 있기에 공동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형에게 전화가 왔고 부모님 유산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 통장에 있는 금액 중 제 몫은 따로 넣어준다 해서 저는 급하지 않았기에 또 당연히 형이 계산을 잘해서 저에게 보내줄지 알았던 저는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반을 나눈 금액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저는 얼른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어제 입금해 준 거 잘못 입금한 거 아니야? 아니, 제대로 보냈는데? 다시 확인해봐. 아니, 50대 50이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살아생전 아버지 말씀 못 들었어? 큰 놈이라서 나중에 유산도 챙겨준다고 하신 거. 너 다 잊었구나? 무슨 소리예요, 형?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거든요. 살아생전 형의 조카들, 그니까 손주들을 예뻐해 주시긴 했는데 제 기억에는 분명 나중에 돌아가시면 땅도 잘 나누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하신 것만 기억이 남거든요. 그랬는데 형이 부모님의 현금 자산을 3분의 2 이상을 가져가고 저보고 뭔 소리냐고 따지니 황당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한 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음날 형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걸었는데도 계속 받지를 않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수, 왜 형님 전화가 안 되지요? 옆에 계시면 좀 바꿔주세요. 도련님, 애 아빠 지금 일 보러 나갔어요. 듣고 보니 유산 분할이 불만이신 것 같은데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동준이 동석이 키우려면 재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이죠. 형수님, 그건 조부모니까 손주들 먹여 키우려면 돈 많이 들거라고 잘 살으라는 거지. 그게 무슨 유산을 더 준다는 말인가요? 이거나 그거나 같은 거죠? 사실 도련님은 결혼도 안 하셨고 혼자 사시는데 그 많은 재산이 꼭 필요하신가요? 어차피 시골 살면서 지출도 많이 없잖아요. 저희는 도시에 살고 대학생, 고등학생 2명 키우니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네? 뭐라고요? 이런 씨. 정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형수의 뻔뻔한 목소리에 욕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걸 겨우 참았네요. 계속 듣고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유산을 형에게 더 줄 거라고 했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다고 쳐요. 그러면 저한테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서 이상한 논리를 펼쳐가며 우겨대는지. 화를 진정하고 저는 형네 집에 가서 일단 대화를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형과 원수될 판에 차라리 제가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형 동생 사이는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단지 사이좋게 저한테 따스한 말이라도 했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형수와 형은 한 달이 지나도
제 전화를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들이 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잘 풀어보려 했던 저에게 다시금 분노가 조금씩 쌓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달이 되었을 때였어요. 형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찾아가 보았어요. 자동차 안에서 형이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형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가게에 있는 어떤 아줌마와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차에 타더군요. 저는 뭔가 싶어서 그들을 차로 몰래 쫓아갔습니다. 그러더니 글쎄 그들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더군요. 아마도 형의 가게의 직원 같은데 그렇다면 매일 보는 그들이 그런 짓 하는 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었죠. 순간 저는 형과 형수를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형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쯤 저는 집에 혼자 있는 형수를 찾아갔습니다. 형수, 나 속상해서 한잔했어요. 왜인지는 알죠? 형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돈 때문에 이제 뭐라 안 할 테니까 술이나 한잔해요. 알았죠? 도련님? 알겠는데요. 조금 있으면 애들 아빠 오는데 둘이 치고 받고 싸울까봐 걱정되네. 얼른 먹고 조용히 가요. 형수, 돈 많아지니 좋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 형님 바람난 거. 돈 많아지니 바람피대요. 식당 아줌마랑.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 말을 듣자 형수는 생각이 많아진 듯 보였어요. 휴, 어쩌면 좋을까요? 어쩌긴 뭘 어째요? 돈 있는 남편이라고 이혼 안 할 거면 참아야죠. 제가 참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럼 형수도 즐겨요. 비밀 친구 만들어서요? 비밀 친구요? 그렇게 말한 저는 술이 취한 척 형수에게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몸이 가까워지자 형수는 당황을 한 듯했고 저는 형수에게 말했어요. 형수가 비밀 친구 할 거면 나랑 하면 되죠. 저도 부모님 유산 받은 거 알죠? 저 결혼도 안 했고요. 그러자 형수는 고민을 하는 듯 싶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전 형수에게 진한 키스를 했고 형수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취하지도 않았으면서 취한 척 민기적 부딪히니 그게 자극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얼굴이 벌개진 형수를 보고 전 저돌적으로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죠. 그 후로 전 몰래 연애하듯이 형수와 전화도 하고 형이 일터에 가 있을 때에는 몰래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 고민하던 형수는 어디 갔고 이제는 빼지 말라 애원하더군요. 제가 여태 순둥순둥하고 깍듯이 돼 있어서 몰랐겠지만 실상 남자다운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저에게 완전 매료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면서 제 재산을 줄 것처럼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실컷 만나다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수와 일을 치른 후 방가운데에 몰래 속옷을 놓고 갔습니다. 형수에게는 일이 있는 척 급하게 나가버렸고 전화를 해서 선물을 줄 테니 잠깐 나와보라고 말했죠. 그렇게 시간을 끌고 나니 잠시 뒤 형이 퇴근할 시간이 됐더라고요. 저와 데이트를 하느라 정신없는 형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어디야? 왜요 여보? 지금 친구 만나고 들어가려고요. 그래? 집에 와서 얘기하지. 얼른 와. 전화기 너머로 형의 목소리가 다 들리는데 화가 잔뜩 나 있더라고요. 어리둥절해하는 형수가 집에서 형과 대판할 거 생각하니 속으로 고소하더라고요. 다음날 울며불며 이혼을 한 해 만에 형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외간 남자와 집에서 노닥거리한 걸 들켰다면서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전 제가 껴들게 아니니 알아서 하라 말하고 형수에게 말없이 시골을 벗어나 도심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형이 형수와 이혼했다며 문자가 왔는데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고 본인이 바람피면서 꽃뱀 식당 아줌마에게 돈도 뜯겨서 남은 게 없다며
다 벌 받은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잘 헤쳐나가라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적게 받은 부모님 유산으로 도심에 집을 샀는데 집값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사둔 주식도 흥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산을 많이 가져간 형보다 제 재산이 더 불어났네요. 부모님이 제게 준 교훈은 믿을 건 저 본인밖에 없다와 아무 여자나 믿으면 안 된다 이거 같네요. 형수 같은 마누라를 만날까 겁나는 저는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고 외로울 때면 실컷 연애만 하려고요. 그리고 돈도 적당히 써가며 즐기면서 사는 게 이제 제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